현재 시세는 15억대가 되기 때문에 예상 차익을 세전으로 3억 2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은 와, 완전히 아름다운 숫자네요. 이게 공장은 또 아파트가 있는 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공장을 골라내는 기준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도 투자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현재 그 행복재테크에서 공장 투자반 강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 이제 남부 지역에서 공장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분야에서 상당히 그래도 오래 계셨죠?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면 뭐 보통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렵다는 공장을 10년 동안 좀 수많은 물건들을 보시고 이 투자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장 투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0달러에서 제가 김벤츠님 낙찰받게 한다고 빌라 입찰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행크 회원분들을 만났어요. 거기 화면에서. 근데 일반 주부분들도 있는데 다 공장 들어갔더라고요. 공장. 김포의 공장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공장의 문턱이 되게 모르는 분들은 높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아는 분들은 이게 이런 물건을 골라내면 경쟁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셨고, 그렇게 행크에서 공장으로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는 경우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장 투자했던 물건부터 진행 물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지금 공장 투자를 해야 할까? 아까 이제 사무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경매로 점점 이제 낙찰받아서 수익 내기가 좋은 시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대중화된 종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행크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아파트나 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공장 투자를 해보시다라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매로 낙찰받기 좋은 시기인데 공장은 이제 그 중에서도 단연 더 이제 낙찰받기 좋은 시기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공장 시장이 어떻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최근에 일단은 공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문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금 치열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급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매도자도 그러면 버티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누가 더 힘이 세냐,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매도자랑 매수자랑 적정 가격에 협의가 좀 되는 편이었습니다. 네, 이거 아까 줄다리가 있으면 이 센터에서 이만큼밖에 안 됐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도 매수 우위, 약간의 매수 우위였는데. 네네네. 지금 이게 24년 상반기가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23년 하반기, 지금 하반기 시점에서는 그래도 매수자가 적기 때문에 더 가격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실적으로 금리가 지금 현재 많이 오르고 있고 경기 위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다시 매수자 쪽으로 힘이 조금 실리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금리, 그 다음에 경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자들도 많이 적고, 이 공장 살 때 부담도 있기 때문에 매수는 줄고 매물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매수 우위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공장 투자 시장에 거의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 공장이 대중화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90%가 넘는 비율로 실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제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마진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 지금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조금 더 힘이 좀 실리는 모양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공장 시장을 이해함에 앞서서 공장 제조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알면 공장을 운영하는 어떤 이런 제조업체 대표님들이 고금리에 왜 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 더 취약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를 쪼였다 풀었다 하면서 정책적으로 대출을 규제를 하는데,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게 제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을 살 때 기본적으로 대출을 80~90%를 해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기계기구를 매입할 때 또 한 60에서 80%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저 기계기구들이 보통 뭐 몇천만 원대가 아니고 작은 게 몇 억이고
크게는 몇십억대 하다 보니까 빚을 얹어서 이제 보통은 사업을 하는 구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실투자금을 적게 해서 레버리지를 확 키워가지고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이렇게 경기가 꺾이는 시기에는 빚에 빚을 얹어서 하기 때문에 금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살 때는 뭐 DTI, LTV라고 해서 소득 기준으로 해서 담보 비율을 담보가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비율로 해주게 되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얻어서 하는데 이거는 그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거의 매매 가격에 80%, 90%가 하면 거의 다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공장을 돌릴 때 구입하게 되는 기계까지 기계 구입 가격의 한 60에서 80%가 대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금리가 됐을 때는 수익성이 안 나오고 뭐 원자재가 올라가거나 이런 물가 상승됐을 때는 거의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든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취약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7%대로 올라가는 시점에는 공장 경매 매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전국 공장 거래량 그래프를 한번 갖고 오셨습니다. 2018년부터 이렇게 하다가 21년도에 최고점 찍었다가 여기 다시 평균치를 뚫고 내려간 거는 22년 7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확실히 거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장도 이 부동산 상승량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쭉쭉쭉 떨어졌다가 이때부터 주택도 올라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장도 이때부터 올라갔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거 아파트 그래프 아니야? 예, 아파트 그래프처럼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고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를 거래량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또 많아야지만이 가격이 상승하고 네, 맞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은 가격이 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공장은 똑같습니다. 네네. 화성시 중급 지역 가격 추이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빌딩 시장이다라고 하면 강남이 메카듯이 공장 시장이다라고 하면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고 화성시. 예. 가장 이제 공장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성도 상급지가 있고 중급지가 있고 하급지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중급지 가격 추이를 좀 갖고 왔고요. 화성시 중급지. 예. 네.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이제 약간 연두색 돼 있는 게 토지 가격이에요. 토지 가격. 네, 연두색 토지가. 그래서 저게 이제 14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쭉 오르고 있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공장 매매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쭉 오르다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최고점인 350만 원 찍었고 저게 지금 현재 보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매 가격이죠? 예, 매매 맞습니다. 가격이 보합이에요. 거래량은 이렇게 됐다 하지만은 매매 가격은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는 아파트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랑 철저하게 연동돼 있다 보니까 네. 토지 가격은 기본적으로 하반 경직성이 강해서 네. 거의 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공장 역시도 떨어지지 않고 거래량은 추락했지만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봐보세요. 그러면 공장은 왜 안 떨어져? 그러면은 공장은 거의 또 토지 투자의 일부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토지는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오르다가 지금 토지 가격이 2022년 때 돼서 금리가 올랐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토지 가격이 지금 보합이라는 얘기예요. 토지 가격이 보합하니까 공장 가격도 그대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 보면은 이게 아파트랑 차이점이구나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시가 그래도 공장을 좀 대표하는 지역이고 거기도 중급지, 상급지, 하급지가 있는데 중급지를 표본으로 한번 공장 전체 추이를 보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공장 시장 동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기 악화랑 고금리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상당히 현재 위축된 상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매도자 같은 경우는 네. 정고점 가격에 더해서 최근에 건축비가 워낙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거래 활성화랑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지 않는 약간 그런 형태로 현재 시장이 그러니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줄다리기 무슨 줄다리기야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지금 매도자 같은 경우가 아니야 지금 원자재고 뭐고 토지 가격도 지금 받쳐주고 있고 다 올랐기 때문에 곧 이거는 가격 상승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심리가 확 꺾이지만 지금 공장은 매도자 입장에서 그런 마음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임대매매 동향을 말씀드리면 매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금매 위주로 좀 거래가 되는 편이다라고 금매는 거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임대 같은 경우는 공장 역시도 주택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뭐 15평, 18평, 21평 이런 면적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100평 내외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불황이 강해서
임대는 그런 것들은 꾸준히 잘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평 내외가 불황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평 내에는 임대 물건도 계속해서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주택 가격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호가는 지금 상승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는 정고점 시세 유지하면서 그대로 현재 보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는 보합인데 중요한 거는 정고점을 유지하면서 보합인 거예요. 아까 그래프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공장 시장은 또 공장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셀틱 글래스고님이 중급지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 같은 경우 이제 네. 도심지에서 가까울수록 상급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네. 도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하급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도심지를 같습니다. 기준으로 예. 가까우면 상급지, 멀면 하급지라고 합니다. 도심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물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겠네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인력 수급. 왜냐하면 요새 중소기업들이 인력 수급. 인력 수급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러네요. 도심지에서 30분, 1시간 이상 차로 떨어진 면 단위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인력 수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요즘에 이 교통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이게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공장의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인력 수급이 좀 수월한 도심지가 상급지라고 하십니다. 그거의 기준은 일단 인력 수급 때문에 그러겠다고 하니까 요즘에 교통이 안 좋은 데는 아예 젊은 분들을 구하기가 힘든 여건이에요. 특히 또 공장은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공장 시장 전망. 네, 그래서 이제 네. 공장 시장을 전망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전제만 알면 저희가 공장 시장을 조금 이해하는데 좀 수월한데요. 그 이제 전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공장이랑 토지 시장은 평균적으로 주택 시장을 후행합니다. 신문 기사로 보면 이제 뭐 주택 가격이 세 달째 상승한다, 뭐 이제 16억 아파트가 21억 됐다 이런 오른 기사를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을 해서 좀 오르고 있는 추세가 좀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공장하고 토지는 여러분들이 주택 시장이 항상 선행하고 주택 시장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따라간다. 이렇게 시세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팩트 체크를 사무장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말로만은 못 믿죠. 팩트를 체크해야지만이 정말 그렇네요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물을 줄 알고 딱 준비를 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이제 네. 국가 기관에서 이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수를 발표를 한 건데 네. 쭉 오르다가 이제 올해 사무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부터 이제 전국, 서울, 경기 지역이 모두 다 현재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네, 맞아요. 올해 이제 1월, 2월부터 지금 이렇게 약간 V자로 꺾이면서 이 시점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고요. 지금 파란색은 전국이고 검정색은 서울이고 그다음에 연두색은 이제 경기 지역인데 그 곡선에 이런 각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이터로서 뭔가 이제 반등해서 오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럼 이제 공장 관련된 지수를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장 관련된 지수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네네. 대신에 어차피 공장 가격은 철저하게 토지 가격에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토지 가격 지수를 공장 가격 지수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공장 가격 지수를 정리한 데이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대부분이고 토지 가격에 비례해서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지표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그래프 보니까 이거는 거의 우상형인데 꺾인 적이 없네. 예, 맞습니다. 토지 가격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서 이거 꺾이지 않습니다. 토지를 꼭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토지를 배우고 토지의 공장에 이걸 입히면 또 좋은 점이 있죠. 이거 뒤에서 좀 설명해 주시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토지 부분, 그다음에 공장 부분, 공장도 토지 투자구나. 이거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분명히 들쑥날쑥 해야 되는데 저렇게 버티고 있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가 뭐 08년 금융위기가 있는데 이 전 그래프가 궁금하긴 하지만 그때 금융위기 때도 토지가 폭락했다는 기사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전 기사에서도 뭐 못 봤고 아마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떨어졌다가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도 그러네요. 이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서민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또 돈이 있는 분들이니까 나 안 팔아도 돼. 버텨. 나 괜찮아. 이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해서 많이 사기도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등락폭이 저렇게 완만하다고 하는 것도 괜찮은 지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공장 시장 전망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때 이제 경매 매각가율을 보면 이제 선행지표로서 저희가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장 매각가율을 보면은 이제 올 초에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이제 반짝해서 81.7%까지 2월 달에 올랐다가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금리가 이제 조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떨어진다라는 분위기가 6, 7월 달에 조금 형성이 되다가 네.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모양새로 보여지면서 매각가율이 현재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어쨌든 시장이 반대되면서 금리가 또 인하하지 않을까 했다가 지금 금리가 다시 계속 인상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매각가율이 이렇게 좀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은 이제 토지 가격이나 거래량 이런 부분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 고시 부분 이걸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고시 부분도 한번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투자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보시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에 제일 많고 이제 아파트는 주거 지역에 제일 많듯이 공장은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곳에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시가 뭐냐면 주거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지역 일부 지정된 곳에서만 아파트를 지어라라는 어떤 그런 규제가 발표가 되는 거고 이 규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도 공장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시설용지라고 해서 별도로 지정된 곳만 이제 공장을 지어라라고 했던 규제인데요. 요게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대한민국 공장시장의 메카인 화성시에서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 규제를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1월까지니까 내년 2월부터 그러면 다시 공장 허가내서 지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관리 지역에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지정된 면적에서만 공장 허가가 나서 공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장 공급량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고시 자체가 공급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한 토지 중에서도 제한된 부분에서만 좀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됐고요. 이거를 2024년 1월인데 개정되기 전에는 화성시에서 지금 먼저 한번 단독 시행을 해본 거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앞으로 공장 설립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제한된 계획관리 지역에서 허가된 지역에서만 공장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그냥 땅만 있다 공장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지정된 곳에서만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규제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뭐 어디를 보면은 갑자기 막 공장들이 막 들어서요. 그러니까 주택하고 뭐 공장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그거는 이 토지에 대해서 크게 그냥 계획관리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계획관리 중에서도 조금 더 한 단계를 둬서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고 공급을 조금 더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앞으로는 공급이 막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좀 제한된다고 하는 거로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장시장 전망을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가격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고점 호가를 넘어서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금리라든가 경기 위축 때문에 실거래가로 그게 실제 찍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금리가 좀 지속되는 한 당분간 그 수준에서 보합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공급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제 고시된 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향후에 공장 공급이 감소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수요 공급, 자본주의는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최종이 결정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장이 많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공장 가치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높아질 거다. 아, 네. 예. 기존 공장이 프리미엄을 갖게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옆에서 또 막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기존 공장의 가치가 좋아질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고소의 장법은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또 꿀팁을 하나 드리면 혹시나 뭐 교회 지역의 부모님께서 계획관리 지역 내에 토지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요. 그 토지에 대해서 내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산업시설 용지가 지정이 될지 안 될지가 판단이 공고문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만약에 내년에 교회 지역에 계획관리 지역 토지를 갖고 있는데 지정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사실 교회 지역은 공장 창고 외에는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성패가 좌우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계획관리 지역 내더라도 산업시설 용지가 지원 유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분명히 발생 이제 앞으로는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계획관리 지역을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처분을 하시던지 내년 1월 전에 미리 허가를 내놓으시던지 그런 방향성으로 해서 조금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내년 1월에 이런 공장 제한
법이 시행되니까 계획관리 지역 내에 산업시설 용지 이걸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는 이제 토지의 가치가 건물을 올릴 수 없으면 토지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불안하다 하면 1월 시행 전에 미리 건축 허가를 받아 두시면 그래도 이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 이후에 토지를 구입하실 거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계획관리인지 아닌지 이 부분만 체크했지만 이제는 계획관리 지역 내 또 산업시설 용지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셔야지만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방향성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 시세대로 사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메리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매라든가 금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은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장 시장도 한번 짚어봤고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도 봤고 내년에 정책까지도 보니까 오늘 종합적으로 그냥 공장 하나만 딱 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본 다음에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지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이거는 내년에 고시가 나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내년에 고시가 나고요. 예. 그리고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필지 조회를 하면 하단에 산업시설 용지라는 이름이 뜹니다. 지정된 거는. 네네. 여러분들 토지 이음 사이트에 가시면 거기 하단에 토지 용도가 표기되는데 거기에 산업시설 용지로 적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행크 회원분들 한번 투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잔금을 치른 수강생 물건이고요. 네, 22년 3월 잔금. 예, 그리고 이제 화성시 8탄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급지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네. 그리고 토지가 179평에 건물은 60평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매입 금액은 5억 3천 정도 해서 평당 300만 원에 매입을 한 상태고요. 평당 30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 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공장은 네, 무조건. 토지 가격으로.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평당 300이라고 하면 300 곱하기 여기 지금 토지가 179평이에요. 이렇게 하면 매매 가격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5.3억이 됐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이 매매가 될 때는 토지가 얼마인지로 매매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1,600에 160만 원 임차 중인가요? 네, 1,600에 160에서 현재 세를 받고 있고요. 네. 그 실투자금은 이제 대출 90%의 보증금 포함해서 약 한 3,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네네. 요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은 특이 케이스인 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별도로 이제 온라인 셀러를 좀 하시다 보니까 네네. 예, 온라인 사업자 매출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매출 있는 사업자를 활용하면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었었거든요. 네, 기존에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예. 채무자로 해서 하면 대출을 더 좋은 조건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을 한 상태고, 네. 대신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최근에도 아까 계속해서 금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분도 지금 보면은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자가 사실 임차료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신에 요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공장 투자의 본질은 토지 투자고 토지가 올라가는 걸 그대로 흡수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내가 5억 3천짜리를 샀다라고 하면은 이자를 100% 내가 다 내야 되지만 5억 3천짜리 공장을 사면 토지 가격도 이제 내가 시세 차익으로 얻을 수 있으면서 이자의 한 80%는 그래도 건물에서 나오는 세로 감당이 가능해서 토지 투자를 한 것보다 훨씬 더 좀 부담이 덜한 상황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항상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좀 원래 의아했었는데, 자,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 뭐 어떤 빌딩 같은 경우는 사면서부터 임대 수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임대 수익이 월세가 이자보다는 더 여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공장 투자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장도 토지 투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임대를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임대를 못 놓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런 60평짜리 건물이 있으면 이런 공장이나 이런 창고가 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공장 투자인 건데, 토지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대출 금액의 100%를 임대료로 해야 되지만 공장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임대 수익은 안 나오지만 토지에 대한 이자 부담을 월세보다 이자가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 이게 지금 마이너스 20이니까 매달 20만 원씩 부담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1년이면 지금 뭐 대략 한 240만 원이에요. 2년이면 뭐 500 정도 되겠고요. 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원래 토지만 갖고 있으면은 180만 원을 온전히 그냥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공장을 토지 투자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20만 원씩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보다 지금 매매 차익이 크다고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세 차익이 1억이라고 하면 1년 보유하고 2년 보유해도 여기 마이너스 500만 원이면 9,500 이상 차익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내는 게 공장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예. 원래 공장도 이제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이자보다 월세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기 전에 그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는 이 형태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음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물건이고요. 네. 토지가 이제 422평에 건물이 이제 100평이었고요. 네. 그리고 낙찰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4천 해가지고 평당 247만 원에 받았습니다. 아, 아까 전에 물건이 낙찰인가요? 일반 매매인가요? 아, 일반 매입니다. 아까 전 그거는. 물건은 일반 매매고 예. 지금 이거는 지금 경매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낙찰을 10억 4천에 받았네요. 그래서 지금 낙찰 10억 4천 옆에 247만 원은 평당가를 지금 표기해 주신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가를 보면 그냥 247만 원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기준가가 없어서 싼지 비싼지 모르는데 네. 팔탄면 같은 경우는 보통 공장 시세가 300에서 35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낙찰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례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이제 운대만 잘 맞고 입찰 경쟁률만 잘 맞으면 충분히 지금 싸게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예. 10억 4천이면 평당 247만 원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여기 지금 토지 가격 422평 곱하기 지금 247 하면 이게 지금 낙찰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평당 매입 가격이 건물 빼고 그냥 247만 원이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찰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2,800에 280만 원으로 해서 아, 그래도 임대가 잘 나가나 보죠, 여기? 예, 임대는 잘 나가는 편이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은 상태고 아, 네네. 예, 공장 같은 경우 이제 경매로 하게 되면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인 대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장님?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만 낙찰받게 되면 8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감정가 100%를 넘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대출 상품이 거의 80에서 90%까지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수강생분께서도 거의 이제 90% 가까이 대출을 받으셔서 아, 90% 받았어요? 예, 예, 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억 내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잔금까지 치르신 상태고요.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고금리다 보니까 이것도 280에 맞추게 되면 역마진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하신 다음에 예, 이제 들어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자보다는 월세가 더 적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이 낙찰받은 물건지 시세가 300에서 350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300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지금 12억 6천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12억 6천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매매 예상 시세 차익은 약 2억이고 2억이라고 하면 여기 추가로 이자 부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통 1억을 내고 지금 2억 차익이니까 수익률이 괜찮은 물건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공장 하시는 분이 받은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일반 여성분이시고요. 아, 여성분이요? 예, 여성분이시고 30대 직장인분이십니다. 아, 30대 직장이요? 예. 아까 전 물건은요? 아, 그것도 직장인분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 예. 직장 다니는 분들이 다 공장 받으러 다니는구나. 자, 어쨌든 30대 여성 직장인 분이 10억대의 공장을 공부한 사람만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긍정K님의 공장 투자반 강의를 듣고서 지금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자, 물건 추천. 일단 물건 추천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물건 선정 4가지 기준 말씀해 주십시오. 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배우지 않아서 몰라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장은 실제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상가보다 더 쉬울 수가 있는 게 상가는 상권 분석을 해야 되지만 공장은 이렇게 객관적인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4가지의 조건에 다 맞으면은 네, 임장을 가서 입찰을 해도 되시고요. 네네. 이 4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 4가지만 알면 되는군요. 예, 4가지. 첫 번째 이제 바로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는 상업 지역, 주택은 주거 지역, 공장은 계획 관리 지역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계획 관리랑 자연 녹지 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요거는 토지음에 들어가서 해당 공장 주소를
조회를 하면 바로 뜨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내지는 뭐 외국 사람이라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연식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를 골라내면 됩니다. 아, 5년 이내. 예. 그래서 요거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하면 네. 거기에 사용 승인일, 건물 준공일자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숫자만 셀 줄 안다면 이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가끔 보면 5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5년 이상일 때는 어떤 기준에서만 사고 안 사면 될까요? 그거 이따 물건 추천 때 제가 그 꿀팁을 하나 더 진짜요? 방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년 이상 공장 투자법에 대해서. 5년 이상 공자 투자법도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도로폭 같은 경우는 네. 공장은 이제 진입하는 도로가 2차선에 붙어 있는 것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면 도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네. 3m, 4m, 5m, 6m짜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도로폭이. 그래서 그 중에서도 4m 이상이면 웬만한 화물 차량들이 다 진입이 되기 때문에 4m 이상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층고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공장은 내부에 기계 기구를 갖다 놓고 하는데 기계 기구 높이가 보통 4m, 5m, 6m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층고가 낮으면 임차가 안 맞춰집니다.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한정적이 된다는 얘기죠? 예,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층고는 그냥 6m 이상이면 대부분 7, 80%, 8, 90%의 임차인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층고 기준까지 해서 4가지만 딱 맞추시면 됩니다. 네 가지 조건을 먼저 검색을 해서 기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기준을 부합했으면 임장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패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도로가 돼 안 돼가 아니라 이거 다 온라인으로 체크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공장 투자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네, 어떤 공장을 골라야 되는지 바로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물건 중에서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물건을 긍정K님께서 직접 뽑아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물건입니다. 역시 화성이네요. 화성.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공장 투자 초보다라고 하면은요, 화성시를 먼저 오셔가지고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은 추천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공장 투자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장 투자로 수익 낼 수 있는 패턴이 A부터 Z까지 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화성시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 이제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네. 토지가 423평에 네. 건물이 이제 110평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차로 해가지고 11억 6,400에 이제 감정이 됐고, 네. 1회차가 유찰이 돼서 지금 8억 1,500에 이제 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네, 11억 6천만 원 감정 가격이었는데 지금 한번 유찰돼서 8억 1,500 지금 최저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물건 한번 기어 볼까요? 지금 아까 우리 공장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되는 4가지를 지금 여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지금 용도 지역. 네. 예, 용도 지역이 지금 계획 관리고. 예, 맞습니다. 연식이 지금 3년. 예, 네, 아까 이거 연식은 5년 이내. 예, 그러니까 5년 이내인데 지금 3년 된 거는 등기부등본 보고 확인을 하신 건가요? 건축물 대장 보면 예.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거를 지금 건축물 대장 보면 이 소유권 보존 연월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도로폭이 지금 5m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도로폭이 아까 보면은 4m 이상이라고 된다고 했는데 지금 5m고 층고가 7m. 층고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층고는 저기 판넬을 네. 하나, 둘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고요. 네.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보면 건물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 판넬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딱 맞죠? 저 이렇게 쓴 거 맞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7m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게 저처럼 이렇게 감이 없으면 이것도 역시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긍정 검토 대상으로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여기서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8억 1,500인데, 예. 여기도 보시면, 감정가는 275만 원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해놓으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8억 1,500만 원이 192만 원이면, 현재 토지 최저 가격이 192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상 수익, 현재 시세가 그러면 얼만데, 현재 시세는 평당 300이라는 얘기예요. 평당 300이면 12억 6,900. 감정가보다 더 높은데요? 원래 11억 6,400인데 지금 12억 6,9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물건이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낮게 감정이 됐는데 시세보다 낮게.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3개나 다 시세보다 감정이 낮게 됐을까 좀 유출해봤더니 감정 연도가
다 올해 상반기 금매만 거래되던 시절에 감정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실제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감정평가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주변에 경매 나온 물건에 대해서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보고 그걸 얘기하면 그게 대부분 거의 얼추 비슷하게 감정가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매가 거래되던 시기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매 위주로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 감정을 해서 시세보다 낮게 감정이 되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감정 가격이 11억 6천인데 아니 어떻게 시세보다 낮나? 원래 12억 6천 지금 평당 3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자 그거는 감정 부분이 저렴하게 된 거는 이 감정 시점 자체가 본래 시세보다 급매물만 거래되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님은 잘 몰라요. 그 당시에 거래되는 걸 기점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추천 물건 갖고 나오신 물건 대부분이 지금 감정 가격보다 더 시세는 높은 물건이라고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8억 1,500인데 이게 낙찰 받고 나서 낙찰 85%나 뭐 90%로 본다고 했을 때 실투자금이 9,800만 원이고 현재 호가대로만 매매된다고 하면 예상차익이 2억 7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괜찮은 수준의 지금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추천 물건을 보면서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고수님이 어떻게 물건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출연했는지 그 기준점을 배우는 거에 의미를 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천 물건을 하면 보통의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건 맞지만 그 하나가의 낙찰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이것도 지금 화성 물건입니다. 예. 화성 물건이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실 거는 지금 사건 접수가 22년 10월 7일이에요. 이게 사건 접수가 이때 됐다고 하면 거의 이 시점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 자체가 지금 호황기가 아니라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급매물만 됐던 시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공장인데 토지가 481평입니다. 14억짜리가 한번 유치돼서 10억대에 지금 최저가가 되고 있고 자, 이 물건 한번 긍정케이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가지 중에 X 표시가 하나 보이네요. 예, 일단 맞습니다. 자, 용도 지역 지금 도로폭 층고 다 됩니다. 10m까지. 자, 그런데 연식이 9년이에요. 지금 원래 연식을 5년 이내를 하라고 했는데 9년짜리를 도대체 왜 갖고 나오신 거죠? 연식 같은 경우는 네. 한 가지 참고하실 게 만약에 공장이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2차선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연식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연식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도로폭이 2차선으로 되어 있으면 연식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2차선이 보통 8m고요. 네. 저 왼쪽에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매 물건의 도로폭이 보시면은 1차선만 지금 나와 있는데 잘린 부분을 넘어서면 1차선이 더 있어서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거의 8m 이상이면 연식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고요. 자, 지금 이 물건도 보면 감정 가격이 297만 원인데 현재 최저 가격은 토지 가격 기준으로 208만 원이고 현재 시세는 여기는 아까보다 더 높네요. 예. 평당 320만 원. 여기가 좀 도심하고 가깝나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도로폭이 넓을수록 토지 가격이 비싸지는 것처럼 도로폭이 넓을수록 공장 가격도 비싸집니다. 도로폭이 예. 넓을수록 일단은 공장 가격도 높다고 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2차선에 붙은 것들은 보통 최하가 320이고 한 호가 기준으로는 380까지 나가거든요. 380까지도. 예, 네. 2차선에 붙는 네. 공장들은.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320에 봤을 때 네. 예, 이제 낙찰 85%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시세 차익은 한 3.2억 정도까지도 예, 가져갈 수 있는. 네. 85% 낙찰받고 90% 대출. 대출받으면 예. 실투자금이 1억 2천인데 네네. 현재 시세는 15억대가 되기 때문에 예상 차익을 일단 세전으로 3억 2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숫자만 보면은 와, 완전히 아름다운 숫자네요. 이게 아파트 투자로 이게 바로 팔아도 세금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공장은 또 아파트가 있는 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런 거는 임대가 잘 나오고 이런 건 매매가 잘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몰랐던 거예요. 수요가 많은 공장을 골라내는 기준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도 투자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스코원님, 공장은 보통 법인으로 투자하나요? 네, 요즘 아무래도 법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긍정케이님과 공장에 대해서 한번 고수 장바구니를 진행했었는데 내용이 전혀 중복되지 않고 지금 현재 시기에 또
가장 최적화된 또 투자 물건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3고라 그래가지고 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경기 위축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제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공장 경매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에는 공장 경매하기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투자 무기를 이번 기회에 배우셔서 새로 하나 갖추신 다음에 치열한 투자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내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고금리 여파로 기업들도 많이 문을 닫고 공장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이런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제조업 경기도 안 좋아지지만 공장 경매하기 하는 조건은 정말 완전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의 대출 상환을 못하면서 상가 매물이 늘어나고 오히려 상가는 안 좋아지만 상가가 경매로 등장하기 때문에 상가 경매하는 거는 또 좋아지고 있거든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도 지금 올 연말 내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공장 부분을 좀 공부해 두신다 하면 공장으로도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갖추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투자하기 녹록치 않긴 하겠지만 그 상황에 너무 몰입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늘 좀 긍정적으로 좋은 면만 보시고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행크에서 좋은 칼럼 강의로 많은 분들께 또 좋은 성과 내는데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